고양시문 뉴스체크 후원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네르 네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이성호 기자님께서 제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봄 신상품이죠. 예, 경량 워킹화입니다. 디자인도 산뜻하고 무엇보다 푹신푹신 발이 편한 신발입니다. 발이 편한 신발 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머니께 한 켤레씩 선물하시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네르에서 4주 동안 고양신문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고양시 기업 바이네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창릉 신도시가 12월에 1700호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고양시 교통 트램으로 승부합니다. 위기의 지역아동센터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강릉행 KTX 고양시에서 출발하자. 한예종 유치 고양 송파 2파전. 창릉 신도시 사전 청약 과연 언제 시작될지 관심이 많으시죠? 국토부가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네. 12월에 전체 38,000호 물량 중에 1,700호에 대해서 첫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전 청약 1,700호 중에 600호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1,100호 중에 85%는 특별 공급, 나머지 15%는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사전 청약 물량의 30%는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고양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기도민, 나머지 50%는 거주 제한 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격 요건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한 분양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전 청약 대상지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창릉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 고양신문 일면기사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주 4차 국가철도망 소식에 이어 이번에 트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트램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왔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네. 고양시의 트램이 확정 발표된 게 작년 12월 29일이에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발표된 게 식사동 트램입니다. 두 달 뒤에 2월 15일인데 민주당이 지역 당정 협의회를 갔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재준 시장이랑 국회의원 3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당정 협의회의 핵심 주제가 바로 트램이었습니다. 예, 그때 킨텍스 지구의 트램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가자마을, 대하마을, 식사동 트램을 연장하는 안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28일 네. 예, 고양시정연구원 주최로 트램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예. 트램이라는 주제로 고양시에 점점 관심이 이렇게 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성호 기자님이 그 토론회 자리에 직접 가셨었죠? 예. 그 식사동이 지금 2029년 트램 개통 목표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국내에 지금 이미 트램이 개통된 곳이 과연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트램이 개통한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그럼 어디가 제일 빠르냐? 부산이었습니다. 예, 부산은 현재 5개 노선 정도를 트램으로 준비 중인데 그 중에서 5, 6도선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예, 5, 6도. 예, 올해 착공해서 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는데 국내에서 1호 트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는 과연 이 트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좀 행보가 빠른 건가요? 네, 고양시가 트램을 추진하는 게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고양시가 도시내 교통망으로 트램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제 올해 원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미 타 지자체는 3, 4년 전부터 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준비해온 곳이 꽤나 많습니다. 네. 예, 현재 국내 한 15개 지자체에서 약 30개 정도의 트램 사업이 추진 중인데 고양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발을 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양시가 이렇게 조금 속도가 빠르게 트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제 올해 갑자기 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트램 바람이 이미 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램이 왜 요즘에 인기 있냐 국내에 친환경이라는 데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건설 비용입니다. 지하철의 한 6분의 1, 그다음에 경전철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도시 미관 살릴 수 있고 이게 또 차량이 저상이에요. 그래서 차체가 낮기 때문에 교통 약자, 뭐 휠체어 이런 거 아주 그냥 쉽게 탑승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내연기관이 퇴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고양시만의 또 다른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램을 추진하는 고양시가 지난주에 4차 국가철도망 여기가 발표가 됐는데 4개 노선이 지금 그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아실 네. 텐데 고양시가 서울과의 간선교통망은 꽤 잘 준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 도시로 가려면은 간선이 아니고 내부 교통망을 다져야 될 때다. 내부 교통망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바로 트램이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또 전문가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안에서의 교통 문제에 트램이 해법이다. 네, 예. 이 말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지금 중산마을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네, 식사동 트램을 예. 네, 그쪽 중산마을, 하늘마을 이쪽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 많이 있는데 혹시 예. 이런 이야기도 언급된 게 있나요? 예, 이날 포럼은 이제 고양시 트램에 대한 첫 번째 전문가 논의이기 때문에 고양시 노선이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연구진들 사이에서 뭐 식사 트램의 중산동 연장의 필요성이 짧게나마 언급이 이제 잠깐 네. 된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한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순환선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트램 순환선. 요게 이제 지난 총선 때 심상정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고양시 전역을 순환하는 팔자형 트램을 구축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트램이 약간 낯설었는데. 그랬죠. 네. 예. 어쨌든 트램에 대한 논의가 지금으로서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무게를 둘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현재로선 이제 이런 지역들이 신규 트램 사업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위기의 지역아동센터 해결 방안은 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가 고양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돌봄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그리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저희가 예. 좀 이렇게 짚어본 그런 기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과연 어떨까? 저도 이번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3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장이 있고 또 거기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예. 센터장, 기관장의 평균 급여가 197만 원. 또 생활복지사 선생님 급여는 185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기본 권고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대우고요. 이렇게 대우가 열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정부 예산이 턱없이 적게 지원된다라는 거죠. 자, 29명 이하 시설을 예로 들어보면요. 매달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겨우 5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55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또 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비 써야 하면 평균 한 센터당 120만 원이 무조건 부족한 지금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센터장이 자기 월급을 다시 토해 놓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뛰어서 별도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어와야 겨우 센터가 유지되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신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이유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52곳이었는데 지금 현재 20곳이 10년 사이에 줄어든 거죠. 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야, 이거 지역아동센터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근데 문제는 예. 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그 지원금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네, 천차만별이라면은 고양시 사정은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획 기사를 쓴 목적이 바로 이 고양시 추가 지원비 너무 짜다. 아, 네, 이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고양시가 한 건데요. 돈을 많이 안 주고 있군요. 네, 고양시 추가 지원비는 달랑 한 곳당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타 지자체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 경기도 평균이 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 도시 보면 화성시는 85만 원, 광명시는 90만 원, 평택시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원 금액이 적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고양시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 운영하시는 분들 협의회죠. 지난주에 고양시 의회 의원들이랑 간담회를 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참가한 한 시의원은 자, 센터들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번에 정말 새롭게 충분히 인식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지원금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자, 이번 기획기사 읽으면서 그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단순히 몇 푼 지원금 더 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런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또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좀 무심했었나,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고양신문 독자 여러분들도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신문의 기획기사를 한번 관심있게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행 KTX 고양시에서 출발하자. 예, 이런 시민운동이 지금 고양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뉴스는 고양시에서보다 강릉시가 더 환영하는 뉴스더라고요. 네, 좀 지금 보니까. 재밌네요. 예, 고양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그것은 이제 행신역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운동이 행신역 인근 주민들이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지난주에 강릉선 추진위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확인해봤더니 거기 위원장님이 알고 보니까 고양신문 뉴스체크 저희를 응원해주는 열성 청취자분이시더라고요. 예. 네네. 아무튼 만나봐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예.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 강석환님, 저도 어떤 분인지 좀 궁금했는데 예. 이번에 직접 만나셨네요. 예. 강릉선 출발지로 고양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 강석환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왜 해야 되냐? 뭐 당연히 행신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고양 시민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 뭐 파주, 김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신역이 네. KTX 행신역인데도 억울한 점이 참 많더라. 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신역 주변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차량 기지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땅을 엄청 차지하고 예, 있죠. 엄청 차지하죠. 뭐 행신역에서 행주 산성 그 사이가 이제 차량 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열차 탑승이 행신역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행신 기지창에서 KTX 차량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나가서 사람을 태우지 행신역에서 태우지 않고 나가더라.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강릉선이 2017년 네.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게 서울역에서 열차가 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 KTX 열차 일부도 행신역 차량 기지에서 나간다. 그런데 왜 행신역에서 사람을 태우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이왕 나가는 거 좀 태워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핵심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 현재로 봐서는 고양시랑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2파전으로 이렇게 좀 좁혀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자, 최근 고양시랑 송파구가 각각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송파구부터 보면 정계, 관계, 또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을 쫙 포진시켜서 상임 자문단을 꾸리고 그 인맥을 앞세우면서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고양시는 고양시 산하의 3개 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훨씬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송파는 뭐 자기들 이미 인프라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인맥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 고양시는 떡 줄게 와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떡을 준다고 합니까? 네, 기관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고양문화재단은요, 고양 아람누리, 고양 어울림누리 정말 세계적인 공연 인프라잖아요. 예. 자, 이 시설을 한예종 학생들이 1년에 6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아, 대단한 혜택이네. 파격적인. 예. 네. 그리고 한예종 예술단도 만들어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까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그 지원책을 발표했고요. 또 빈마루 방송지원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다 고양시에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예. 자, 여기서도 고양 방송영상밸리 또 고양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앞으로 만들어질 이런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 뭐 산학 협력 또 학생들 창작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 주겠다.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시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네. 구체적인 정책이고요. 하지만 근데 한혜종 유치가 결정적인 그 관건은 네. 뭐냐면은 송파 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송파 부지가 되면은 한혜종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지원 정책들은 예. 어쩌면 우리 고양시가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고양시로 와라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문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살펴보면은 이것도 고양시에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송파구가 한예종 이전 부지로 점 찍어서 추진하고 있는 방이동 부지 예.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여전히 묶여 있고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으로도 과밀 억제권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살펴보면은 네. 서울시로 캠퍼스가 이전하는 거, 서울시 내부에서도요. 네네. 서울시 내부에서 내부로 캠퍼스가 이전하는 게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고양시 관계자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예.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고양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그 선거에서 한예종 유치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다수의 자문단 꾸리 플레이를 하는 거를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벨트도 좀 풀고 예. 또 나아가서는 이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체도 좀 본인들이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저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현행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이게 정말 말처럼 쉽겠느냐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송파 부지에 굉장히 이제 해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근데 고양시는 네. 부지하고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고양시가 확실한 네.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요. 한예종 유치에서 이미 고양시는 35,000평의 캠퍼스 부지 장항지구 내에 딱 그림까지 그려놨고요. 예. 네, 이 부지 원가에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행복주택 중에 1000세대 한예종 학생들이 마치 기숙사처럼 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행복주택도 제공하겠다는 아파트를 겁니다. 기숙사로. 그렇죠. 예. 예, 한마디로 한예종 이전을 위해서 고양시는 모든 준비 다 마쳤다. 이제 결정만 기다리겠다.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한예종이 이제 어디로 갈지 결국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하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곧 결정된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문체부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다. 지금 언제 결정지을지는 당분간 모른다.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아무튼 뭐 한예종 유치 대결, 고양시 송파구 지금 뭐 불꽃 튀기는 뭐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